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의 나토 일정 마친 윤석열 대통령 10일 수요일 저녁이었죠.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하면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또 우크라이나 재건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폴란드에서 세일즈 외교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협력이 진행 중인 2차 전지, 방산, 원전뿐 아니라 건설업계 대표 포함한 89명의 경제사절단 동행에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이번 순방의 의미와 또 지금까지 기대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워낙에 또 찾는 곳이 많으셔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주말에는 좀 시간적 여유 있으셔야 될 텐데. 아무리 찾는 것이 많더라도 우리 매일경제TV가 최우선이죠. 네, 의리에.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질문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3개국 정상과 양자 네. 회담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확대 외교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에는 외교관이 아니니까 외교관까지. 상당히 많은 해외 순방이 있고 또 그 해외 순방에서 각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네. 이제 일단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번에 그 빌뉴스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인구 한 300만 정도 되니까 부산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인데 상당히 정말 이 아름다운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네. 이제 빌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유네스코의 이 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곳인데 여기를 산책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회색 깔깔이 옷 입고 이제 다니다가 미국 상원 의원들을 만난 거예요. 네. 떼창이 나온 겁니다. 뭔지 아시죠? 아메리칸 파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좀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냐? 리투아니아 파이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까지 간 거는 이번 성과는 세 가지다. 안경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안경부. 네. 킬러 암기력입니다. 네. 예. 자, 안경부. 안은 뭐냐면 안보죠. 안보. 역시 나토에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또 북한이 이 화성 18형 미사일 또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해외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안 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제 논의가 됐고 또 하나는 여기 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한 거예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시아 국가들이 해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좀 안보를 많이 챙긴다. 그다음에 경은 뭐냐면 역시 경제죠.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나라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던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뭐니 해도 경제. 네, 그래서 경제를 챙기고 마지막에 뭔지 알겠습니까? 신종의 그 뭔지 알겠습니까? 부산 엑스포입니다. 이게 나라들 많이 모였을 때 가서 네.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딱 도공을 들였던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물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히딩크 감독이 있지만 네. 이 네덜란드가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우린 부산 원해요. 지지했죠. 부산 지지할게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공을 들이는데 자 네덜란드가 또 중요한 이유 또 뭘까요? 정쟁 앵커는 알 거예요. 반도체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장비에 관해서는 네덜란드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앞서 있거든요. 이것도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그런 효과들을 다 올렸고 폴란드에 대해서는 잠시 있다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폴란드에 대해서는 잠시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폴란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예. 아까 이제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또 이 분야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전이거든요. 전 정부와는 또 확연히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분야가 원전인데 예. 국내 원전 정책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좀 유념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폴란드에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봐라 누구겠습니까? 아버님의 명을 따르지는 못하겠나이다. 누구겠습니까? 함흥 차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네. 갑자기 옷소매 끝동이 됐네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전. 방산하고 원전이죠. 방산하고 네. 원전인데 저는 이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유럽의 최대 우방국이 될 것 같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네. 지금 폴란드가 난리입니다. 지금 두다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했어요. 수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두다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부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훈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유럽 그러면 영국 뭐 프랑스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제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정말 우리가 방중 들어봤고 방일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방포를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폴란드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방사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상당 부분 가 있고 앞으로도 더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주목을 하라는 것이 풍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또 이런 건 현대로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풍산에 주목하시죠. 왜? 폴란드가 포탄 공장 하나도 주목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장을 아예 지어달래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풍산은 또 류진 회장이 지금 정경련 회장으로 출연되고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대통령과 외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여기 방산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강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강화를 하게 되면은 또 원전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좀 더 우리가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G2파워나 또 한전기술, 한신기계, 우진, 한진산업,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LS일렉트릭, 서전기전, 에너토크, 효성중공업, BHI, HRS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이 종목들에서 최근 이제 정부의 이 원전 정책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곳들 특히 노려보실 필요한데 저는 그 말씀을 요즘 강조합니다. L자 달린 그룹의 계열사들 좀 주목을 하시라. LS 일렉트릭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아까도 방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방산하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우주 산업, 네. 미래를 우리가 예. 이제 준비하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또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우주 항공 분야의 탄소 복합재 기술 개발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탄소 복합재 하면은 가볍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고강도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UAM도 있고 우주 발사체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탄소 복합재에 집중하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네. 가벼운 무게인데 강도는 고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주 발사체로 사용. 여러분들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니까 방산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네. 이게 자동차하고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 장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에도 재료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산소 같은 여자, 탄소 같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투자할 만하네. 다 관계돼 있죠, 산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우리 매일경제TV에서 상당히 테마주로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제 종목 나갈 텐데 효성 첨단 소재 예. 상당히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이름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기업들이 효성이나 한하나 또 L자 들어가는 LG나 LS나 LX 이렇게 여러분들 주목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진다이아, SK케미칼, 또 DENT도 있고 주목할 기업입니다. 한국카본도 있고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방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코롱플라스틱, 아진산업, 태광산업까지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구니에 담아놓고 어떻게 좀 요리할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좀 더 탄소 복합재가 탄소 섬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자동차도 정말 가벼운 자동차 이른바 우리가 뭐 바라바라바라하면서 가는 그 슈퍼카들 우리 신중한 그 눈이 반짝이시네. 그런데 관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고가의 자동차에도 바로 들어가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 정책, 외교 이러다 보면 갖가지 이제 청사진들이 그려지긴 해서
시장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 뭐 정치 테마 이런 식으로 들썩들썩합니다. 네. 뭐 원전 뭐 말씀을 주셨고 방산 더불어서 우주항공의 뭐 여러 가지 탄소 복합체까지.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익으로 들어오기까지 시차, 시간, 불확실성, 뭐 또 밀어붙이다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아니면 유의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대했을 단어가 뭐냐면 템포. 템포를 잘 조절하시라. 왜냐하면 조급하게 일단은 언론에 발표가 된 거니까 그래 이게 너무 좋아? 그렇게 좋아? 탄소 같은 남자야? 이방원이야? 안경부야?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달려드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상용화되느냐. 이게 바이오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시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냐. 한 1, 2년 반짝하다가 거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분명하냐. 이런 투자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템포라는 말씀 뭐냐면 매수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 이걸 샀다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나중에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오르면은 좀 차익 실현했다가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액을 적정 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주 살 종목인지 500주 살 종목인지 좀 욕심내서 2000주, 3000주 갈 종목인지 이 템포와 적정 양의 안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테마와 관련해서 템포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폭넓은 식견 늘 위트 있게 풀어주신 배종찬 소장님께도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